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국가의 수립, 근대 근현대사를 우리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사람조차도 이제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고종이죠. 그죠?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대의첨정이라고 해서 대신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런 아들에게 정치를 이렇게 강력한 왕권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처음 맡았을 때는 세도정치 때문에 정치 기강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었어. 그래서 세도정치가 뭐였냐 하면 왕이 어리다 보니까 왕의 외척들이 왕 대신해서 정치를 하던 그런 형태를 세도정치라고 했는데 굉장히 왕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 형태를 세도정치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세도정치 때문에 정치 기관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자, 그래서 내부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안 좋고 백성들의 생활도 안 좋고 그래서 민심이 제대로 돌봐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열강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아 너 우리랑 무역하자 하면서 무역을 하자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서양 열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맡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기라서 굉장히 어려웠고 국외로는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서구 열강들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계속하자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시험에 꼭 나오는 기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약되어져서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여기 대외 정책으로 나와 있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은 순서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병인양요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프랑스가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입해 오는데 그냥 침입해 온 것은 아닙니다. 흥선대원군이 먼저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냐 하면 이제 서구 여러 나라 열강들이 조선을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무역을 하자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은 나름 그들을 견제할 만한 패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러서 조선을 어떻게 우호적인 국가로 좀 끌어들이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복 조치로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프랑스에서 이렇게 빌미가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 그래서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에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병인양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또 침입해 옵니다. 그걸 신미양요라고 해요. 역시나 강화도에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에 우리가 연거푸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서구 열강들의 공격을 받게 됨으로 해서 백성들은 어떻겠어? 이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해야겠구나. 그들은 우리의 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거야. 흥선대원군 자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국 사람들과 수교를 하지 않겠다. 수교라는 건 교류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척화비를 건립했어.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고 외국과의 통상수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부하는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문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어나게 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학교별로 우리가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을 순서대로 물어본 학교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독일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넣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가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독일인 오페르트 도구 사건, 그 다음 신미 양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들의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석합의를 건립하게 된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교역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냐 하면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개방하냐 하면 일본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굳이 개방을 하게 된 데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운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 앞바다에 일본이 운요라는 배를 띄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배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온 배인 줄 알고 그걸 먼저 공격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상선인데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지나가는 배였을 뿐인데 너네가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조선은 우리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약을 이제 건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어줄 돈이 없거든. 그렇게 많은 배상금을 물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해서 조약을 맺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처음으로 맺게 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항구를 개항하고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인들이 와서 마음대로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 측량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당연히 불평등한 조약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치외법권이라는 걸 두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대로 벌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약만 봐도 이 강화도 조약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이 강화도 조약을 따로 1조부터 1항부터 시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니까 혹시나 학교 프린트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유익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뒤이어서 미국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렇게 맺게 되는 외국과의 조약은 다 불평등한 조약으로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근대화를 좀 추진하자라고 해서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하는 근대적인 어떤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관에서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신식 부대도 만들어요. 이런 신식 부대는요. 이런 근대화를 통해서 청나라라든지 이런 미국이나 일본에서부터 우수한 무기를 들여오거든. 특히 청나라에서 우리가 영선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대 문물을 배우고 오는 그런 사람들 파견을 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발달된 총이라든지 뭐 무기 같은 걸 막 들여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들여와서 새로운 신식 부대를 만든 거야. 자, 그걸 별기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말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보빙사라든지 영선사, 수신사 이런 사람들을 각 양반 자제들을 갖다가 각국에 파견해서 어떻게 근대화하고 있는지 그런 근대 문물을 배워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화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는 우리는 개화를 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화를 진행하기 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고 개화를 진행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는 강력하게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이었어. 그러니까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조선의 정치는 이렇게 개화를 하고자 하는 개화파가 반이 있냐 하면 또는 안 돼.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 개화를 반대하는 부류도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위정척사라고 하는 어떤 개화를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아니야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개화파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모곤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모곤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아까 별기군이라는 거 만들었죠. 우리가 그 별기군은 신식 군인이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양반 자제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굉장히 대우받는 군대야. 그런데 이제 원래 있었던 구식군인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런 구식군인들은 양반들이 군인 총칼 들고 뛰어다니는데 가입했겠나?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구식군인들은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어떤 개화의 상징이지, 그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창설되더니 걔네들은 굉장히 호화호위하고 굉장히 조금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것 같은 거야. 99인들의 눈에는 자신들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99인들에게 월급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상한 이렇게 모래 집단 같은 쌀 안에 쌀만 든 게 아니라 볏집단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섞은 그런 월급이라고 한 그런 쌀 포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난 99인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개화 정책을 통해서 별기군이 창설됨으로 해서 우리들이 차별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개화의 상징은 바로 중전민씨 명성황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이제 보수적이었잖아. 개화하지 않겠다 주장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개화파에게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궁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고 중전민씨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궁궐 밖으로. 그 사건이 이모군란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중전민 씨가 궁궐 밖으로 쫓겨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 돌아올 때 누구를 등에 업고 돌아오냐 하면 청나라를 등에 업고 돌아온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게 웬 떡, 그지? 왜 조선에게 사사건건 관여하고 싶었는데 조선의 어떤 국모가, 그러니까 여왕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아, 조선은 지금 청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니까 내가 너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의 정치에 간섭할게. 내가 너거를 도와주는 거다 하면서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에게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세력들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개화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또 주저앉고 발버둥을 치다가 주저앉고 하는 과정에서 일제히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죠? 우리 지금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길기 때문에 내용을 좀 짧게 끊어서 배울게요. 자, 근대 국가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민생안정, 왕권 강화, 그 다음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된 것은 병인양요, 독일인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그 다음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점. 그 다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물러가고 중전민씨가 정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개화 정책이 실시된다. 그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리기무아문이나 별기군이 창설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까지. 자, 그리고 이모군란 때문에 청나라는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개화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위정척사파다라고 불렀다라는 점. 자, 그거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갑신정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배워보도록 할게요.